백내장 수술하고 실손보험금 청구했더니 25만 원만 들어왔다는 이야기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분명히 병원에서 입원하라고 했고 실제로 누워있다가 퇴원했는데 말이죠. 병원비는 수백만 원이 들었는데 손에 쥔 건 25만 원이라면 누구라도 억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험금을 적게 받으셨더라도 그건 단순히 보험사가 야박해서 생기는 문제는 아닙니다. 백내장 실손은 약관과 판례에 따라 보상 결과가 완전히 갈리거든요. 오늘은 청구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부분을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백내장 수술로 실손 청구가 가능한지는 다음 세 가지부터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첫째, 눈에 대한 부담보가 설정되어 있는지입니다. 부담보란 특정 부위를 일정 기간 혹은 전 기간 보장에서 제외하는 조건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과거에 눈 관련 질환으로 치료받은 이력이 있어서 가입할 때 눈은 5년간 보장하지 않는다거나 전기간 보장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붙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눈 부담보가 유효한 상태라면 백내장은 뒤에 나오는 조건을 따질 것도 없이 아예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내증권에 눈 부담보가 있는지부터 가장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둘째, 인공수정체가 다초점 렌즈인지 단초점 렌즈인지입니다. 단초점 렌즈는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돼 비용 부담이 크지 않습니다. 반면 다초점 렌즈는 노안 교정 기능이 더해진 고가의 비급여 렌즈로 양쪽 눈을 하면 수백만 원이 나오기도 합니다. 이 렌즈 종류에 따라 보상 여부가 갈리는데 자세한 기준은 잠시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셋째, 입원이냐 통원이냐입니다. 같은 수술이라도 입원으로 인정되면 보통 5천만 원에서 1억 원 한도 안에서 보상되지만 통원으로 분류되면 한도가 보통 10만 원에서 30만 원에 그칩니다. 가입 시기와 상품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이 격차가 백내장 분쟁의 핵심입니다. 다만 실제 분쟁에서는 렌즈 비용 자체보다 입원 의료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가 보험금에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백내장 수술은 예외적인 경우를 빼면 대부분 통원 한도 안에서만 보상되는 쪽으로 흐름이 굳어졌거든요. 왜 그런지 약관과 판례를 차례로 보겠습니다. 다초점 렌즈 보상에서 먼저 확인하실 건 가입 시기입니다. 정확히는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2016년 1월 이전에 실손을 가입하신 분들은 다초점 렌즈 비용도 검토 대상에 포함됩니다. 당시 약관에는 안경이나 콘택트 렌즈를 대체하기 위한 시력 교정술만 면책으로 적혀 있었거든요. 실제로 최근 법원도 면책 조항은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면서 16년 1월 이전 약관에서는 다초점 렌즈 비용을 시력 교정술로만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2016년 1월 이전 가입자라면 렌즈 비용 자체는 보상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다초점 렌즈 청구가 급격히 늘자 2016년 1월에 약관이 개정됩니다. 새 약관에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이 아닌 부분은 시력 교정술로 본다는 문구가 추가됐습니다. 다초점 렌즈는 비급여, 즉 건강보험 급여 대상이 아니죠. 결국 2016년 1월 이후 가입자라면 다초점 렌즈 비용은 시력 교정술로 분류돼 보상에서 제외되고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단초점 렌즈만 보상됩니다. 같은 백내장 수술이라도 가입 시기 하나로 결과가 달라집니다. 그러니 오늘 내용은 2016년 이전 실손 가입자분들이 특히 더 주의 깊게 보셔야 합니다. 자, 이제 핵심인 입원과 통원 문제입니다. 사실 앞서 말씀드린 렌즈 문제보다 이 입원과 통원 문제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2025년 1월 23일 백내장 실손 분쟁의 중요한 기준을 제시한 대법원 판결이 있었고 이후 금융당국은 해당 판례에 대한 소비자 유의사항을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이 보도자료에 따르면 백내장 수술을 받은 가입자 141명이 입원 의료비를 청구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이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핵심은 이렇습니다. 입원이냐 아니냐는 단순히 입원실에 몇 시간 머물렀느냐만으로 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입원실 체류 시간이 6시간 이상인지 뿐 아니라 환자의 증상과 실제 치료 내용을 종합해서 실질적으로 입원 치료가 필요했는지를 함께 따져야 한다고 본 거죠. 그런데 이 사건 환자들은 진료기록부상 입원 시간이 6시간이 안 되거나 구체적인 관찰과 처치, 수술 부작용 같은 치료 사실이 제대로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일반적인 백내장 수술은 소요 시간이 30분에서 1시간 안팎으로 짧고 대부분 특별한 입원 관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법원은 모든 수술에 부작용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입원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이 판결의 결론을 쉽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원칙은 통원 의료비 한도 내에서만 보상한다는 것이고, 예외적으로 실질적인 입원 치료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입원 의료비에서 보상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입원으로 받을 가능성이 아예 막혀버린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수술과 관련한 입원 필요성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면 입원 의료비 한도 안에서 보상받을 길은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그럼 어떤 경우에 입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판례와 금융당국 기준을 세 가지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입원의 필요성입니다. 의사가 환자의 상태를 평가한 뒤 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의학적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둘째, 병원 체류 시간과 의료진의 관리입니다. 입원실에 6시간 이상 머물면서 그 시간 동안 의료진의 관찰과 치료가 실제로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병원에 오래 머물렀다는 사실만으로는 입원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셋째, 구체적인 치료 기록입니다. 수술 후 부작용이나 합병증 관리, 기저질환 때문에 추가 처치가 필요했던 내용 같은 것이 진료기록부에 명확히 적혀 있어야 합니다. 결국 입원 확인서라는 형식이 아니라 치료의 실질이 입원이었느냐가 관건인 겁니다. 오늘 내용을 딱 세 가지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청구 전에 부담보, 렌즈 종류, 입원과 통원 이 세 가지부터 순서대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둘째, 2025년 대법원 판결로 백내장은 원칙적으로 통원 한도 안에서 보상되고 실질적 입원 필요성이 입증될 때만 입원으로 보상됩니다. 셋째, 입원으로 인정받으려면 입원 필요성, 6시간 이상 체류와 치료, 구체적 치료 기록 이 세 가지가 객관적으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세대부터 3세대까지의 실손보험은 가입자 모두가 손해율을 함께 나눠지는 구조입니다. 과잉진료와 부당 청구가 늘어날수록 결국 선량한 가입자들의 갱신 보험료 부담으로 고스란히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니 내 정당한 권리는 확실하게 챙기시되 정확한 기준을 알고 접근하시는 게 모두를 위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앞으로도 백내장처럼 헷갈리는 보험 이야기 소비자 편에서 계속 풀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보험일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 일로부터 1년입니다.